사람들은 소금하면 몸에 좋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데요. 그 이유는 한국인들의 식습관을 보면 대체로 짜게 먹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액체는 모두 소금물이기 때문에 몸에 조금이라도 소금이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링거액을 맞는 이유도 사람의 몸에 0.9%의 소금물을 투여해서 각 장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짜다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금의 중요성과 소금의 놀라운 효능, 소금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센터입니다. 첫 번째 소금의 중요성부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소금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위액과 혈액을 만들고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소변의 염도를 측정해보면 건강 상태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소변 염도는 0.9% 이상이고 환자들의 소변 염도는 0.4%에서 0.8%입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는 0.2%로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으나 혈액 속에는 약 0.9%의 소금기가 있어서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적게 섭취하여 저나트륨 혈증이 되면 건강에 치명적이 된다는 것은 건강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혈액 속의 소금기가 0.8% 이하로 떨어지면 혈액 속에 있는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생체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없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을 가져와 신체 균형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36.5도의 체온을 유지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체의 자연 치유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부작용을 막으려면 혈액 속에 0.9% 이상으로 소금기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으나 소변의 염도가 몇 %나 나올 때 가장 몸 상태가 좋은지 정기적으로 기록하여 각자에 맞는 소변 염도를 찾아서 소금이 너무 많으면 적게 먹고 부족하면 소금을 더 먹어서 정상 염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당 관리만큼이나 염도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소변의 염도 관리만 지속적으로 실행하여도 평생 확실하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고 현명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염도계로 소변 염도를 검사할 땐 1.2에서 1.3% 정도가 나와야 혈중 염도가 정상 범위인 0.9%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소금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뼈 건강에 도움. 소금 중 27%는 뼈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몸에서 소금이 부족하면 뼈 건강은 위험해집니다. 만약 소금이 부족하면 전해질 조절이 되지 않아 근육도 함께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긴장된 근육이 뼈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뼈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근육과 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소금을 충분히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 호흡기 질환 개선. 소금은 살균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목이 칼칼하다 싶으면 물에 소금을 타서 가글 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이란 것을 제거해 주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목동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이를 닦아도 입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식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폐로 연결되는 통로에 염증 같은 것이 발생하면 기침 또는 좋지 않은 소리를 내며 숨을 쉬는데 소금물을 마시거나 가글을 하면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3. 미네랄 보충. 미네랄은 대부분 음식을 통해서 보충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금에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 미네랄을 보충하는 아주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4. 소화 촉진. 위장에서 위산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화불량이 생기게 되는데요. 소금을 섭취하면 위산의 분비를 촉진시켜준다고 합니다. 특히 저염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 소금이 부족해서 소화불량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소금은 장에서 영양소의 흡수까지 돕는데요. 소화기관이 약하다면 식후에 소금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5. 심혈관 보호. 혈관에 탈수가 생기면 혈액이 끈적해져 혈관이 막히는 혈관계 질환이 생겨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따뜻한 물에 반 티스푼을 소금을 녹여 섭취하면 혈관을 정화시켜 적혈구의 생성을 도와 뇌졸중, 심장마비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고혈압 및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6. 불면증 개선. 소금을 물에 타서 마시면 멜라토닌이란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이란 호르몬은 실제 불면증 치료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뒤척이는 분들에겐 소금물이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7. 탈수 현상. 우리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탈수 현상이 나타나며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해 뇌의 호흡 중추를 자극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하품이 자주 나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기 때문에 필요한 소금을 적당히 섭취해주면 좋습니다. 8. 노화 방지. 알칼리 항산화 효과로 인해 죽거나 파괴된 세포를 제거하고 빠른 속도로 세포의 조기 노화를 방지하기 때문에 소금물을 마시면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금의 효능은 면역력 강화, 식품 보존, 상처 회복에 도움, 구취 제거, 항균 효능, 정전기 예방, 음식 맛 향상 등 아주 놀라운 만큼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금물 마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효능이 많은 소금, 꼭 먹어야 하는데요. 소금을 그냥 먹는 것보다 적절한 수분과 함께 소금을 섭취하면 더욱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소금물을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평상시 식사는 약간 저염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 소금물을 따로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소금물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서서히 소금의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은데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소금물의 농도나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의 양을 정하시는 방법은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 운동량, 몸 상태에 따라서 내게 필요한 소금의 양은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상태를 먼저 알고 소금의 양을 정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소금을 얼마큼 잘 먹고 있는지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소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소변의 색과 소변 보는 횟수로 소금과 물의 양을 판단하면 됩니다. 가장 정상적인 소변의 색은 맑고 투명한 노란색인데요. 이보다 진하면 소금의 양을 줄이고 물을 늘리시면 되고요. 소변 횟수가 잦아지고 색이 흐리면 소금을 더 드셔야 합니다. 또한 입이 마르고 소변 횟수가 잦아지면 소금과 물을 늘리셔야 합니다. 땀이 많이 나거나 열이 많이 오르고 물을 거의 못 드셨을 때는 소변색이 진해지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소금을 선택하면 좋은가입니다.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소금을 보면 소금의 종류도 너무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로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소금의 종류는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들여 바람과 햇빛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만든 천일염과 바닷물을 분해해 불순물과 미네랄 성분을 다 걸러내 다른 소금을 만들 때 기초 재료로 쓰이기도 하는 정제염이 있고 그 외에도 꽃소금, 죽염, 암염, 자염, 구운 소금, 히말라야 핑크솔트, 용융소금 등 정말 다양한 소금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소금은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 아연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심장마비,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을 조절해주며 불면증, 소화 촉진,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단, 천일염은 요즘 해양 오염이 심각하고 이물질이 붙어있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천일염을 드실 때는 채반에 넓게 소금을 펼친 뒤에 흐르는 물에 표면을 살짝 씻은 뒤 물기를 빼고 채반에서 3일 정도 말려서 사용하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소금물 만드는 방법은 1리터 물에 소금 1티스푼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소금물을 처음 마시는 경우는 농도를 더 약하게 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소금물 마시는 하루 양은 200에서 400ml 정도 한 잔에서 두 잔 나누어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체내의 농도인 0.9%의 농도로 맞추어 마시면 가장 좋지만 평소 싱겁게 저염식을 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짜게 먹으면 입맛이 싱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짜서 못 먹을 수 있으니 조금씩 소금 농도와 물량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하시는 분들은 마실 수 있는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타서 입에 머금고 있다가 그 물을 마셔주면 잇몸과 치아 건강도 지키고 몸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1.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당연히 고혈압을 일으키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습니다. 고혈압을 앓고 계시다면 저염식을 하셔야 좋고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가공식품엔 다량의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음식에 들어있는 염분은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소금을 너무 과하게 섭취하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맞게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나트륨과 칼륨은 경쟁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칼륨 섭취가 많기 때문에 소금물을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커피나 차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이뇨작용으로 인해 소변으로 물과 소금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소금물을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3. 소금물을 마실 때는 미지근하게 마시는 것이 좋은데요. 소금물을 시원하게 마시면 장기가 얼어붙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소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지나치거나 부족하면 좋지 않습니다. 내 몸에 맞게 적절히 드셔야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은 분들에게 영상 공유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